설날 새벽 부엌 바닥에 한 여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발등에는 뜨거운 국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돈 내놓아. 지금 당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남편이 여자의 가방을 뒤져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신분증까지 빼앗았어요. 이체할 때까지 못 나간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는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만들래. 이 집에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딸 넷이 동시에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사위 넷까지 총 8명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였어요. 쓰러진 엄마를 본 딸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반전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명절 전날 오후였습니다. 해숙은 거실 한쪽에서 세뱃돈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빨간 봉투에 돈을 넣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조카들 것, 손주들 것.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챙겼어요. 42해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여 있었어요. 시누이들, 시동생 가족들, 조카들까지 북적거렸습니다. 해숙은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과일을 깎고 차를 따르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옥분이 해숙을 불렀어요. 야, 일꾼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손에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내려놓았어요. 옥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세뱃돈 봉투 가져와. 해숙은 준비해둔 봉투들을 가져왔어요. 옥분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옥분이 봉투를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뜯어서 안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10,000원짜리만 들었잖아. 50,000원 거는? 해숙이 설명하려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요, 어머님. 그래서 조금. 딸만 넷 낳은 주제에 이것밖에 못 챙겨? 20명의 시선이 해숙에게 쏠렸어요. 큰형님 순이가 거들었습니다. 재수씨, 며느리 재산은 원래 시댁 거 아니에요? 자기 돈처럼 아끼면 어떡해요?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해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편 상철이 소파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를 흘깃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옥분이 봉투들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다시 준비해. 50,000원 건으로. 어머님 그런데. 말대꾸야. 42해를 이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해숙은 입을 다물었어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재수 씨가 돈 좀 있나 봐요. 따로 모아둔 거 있대요. 옥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뭐, 따로 모았어? 해숙은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이 어디 있어. 솔직히 말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철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당신이 뭘 벌었다고 따로 모아? 해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2해를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시어머니 편에 서 있었습니다. 생활비 아껴서 조금씩. 생활비 아낀 것도 내 돈이지. 당신 돈이 어디 있어? 해숙의 손이 떨렸어요. 웃으며 받아치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알았어요. 봉투 다시 준비할게요. 옥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빨리빨리 해. 해숙은 봉투들을 들고 일어났어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20명의 시선이 등에 꽂혔어요. 부엌 문을 닫고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42해였습니다. 20살에 이 집에 시집왔어요.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때는 희망이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며느리가 아니라 일꾼이었어요. 친척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또 뭐라고 들을 테니까요. 세뱃돈 봉투를 다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5만 원권으로요. 자기 통장에서 돈을 꺼내야 했어요. 42해 동안 아껴 모은 그 돈에서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설날 새벽 4시였습니다. 해숙은 눈을 떴어요. 알람도 울리지 않았는데 저절로 깼습니다. 42해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었어요. 명절이면 새벽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국을 데우고 전을 다시 데웠습니다. 제사상에 올릴 음식들을 하나씩 점검했어요. 빰, 대추, 배, 감.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6시가 되자 옥분이 일어나셨어요. 거실로 나오시며 제사상을 살폈습니다. 음식 다 올렸어? 네, 어머님. 옥분이 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하나하나 뜯어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나물이 시들었잖아.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벽 4시부터 준비했는데 또 부족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다시 할게요.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상철, 시동생 상민, 그리고 어젯밤에 묵고 간 친척들까지. 제사가 시작됐어요. 남자들이 상 앞에 섰습니다. 여자들은 뒤에 섰어요. 절을 하고 술을 올렸어요. 옥분이 상을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잠깐, 음식 위치가 틀렸어. 해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선하고 나물 위치 바꿔야지. 몇 번을 말해야 돼? 해숙은 황급히 앞으로 나갔어요. 접시 위치를 바꿨습니다. 옥분이 한숨을 쉬셨어요. 42회를 했으면 이제 눈 감고도 해야지. 다시 제사가 이어졌어요. 절을 하고 잔을 올렸습니다. 그때 옥분이 또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내가 절을 다시 해. 해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딸만 넷 낳았잖아. 대가 끊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조상님께 사죄해야지. 다시 절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대가 끊긴 게 자기 잘못이라고요? 어서.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해숙은 상 앞으로 나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무릎이 아팠어요. 62살의 무릎이었습니다. 관절염이 있었거든요. 3번째 절을 하려는데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해숙은 바닥에 손을 짚었어요. 간신히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으윽,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해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감싸쥐었어요.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상철도, 시동생 상민도, 친척들도.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일으켜주지 않았습니다. 어휴, 괜찮아요? 작은 형님 정자가 물었어요. 하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물었을 뿐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해숙은 스스로 일어나려 했어요. 바닥을 짚고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꺾였어요.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빨리 일어나. 제사 지내야지. 옥분의 목소리였어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재촉이었어요. 해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상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됐어. 뒤로 가. 옥분이 손을 저었어요. 해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갔습니다. 제사가 계속됐어요. 남편은 아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를 이어갔어요. 해숙은 벽에 기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명절 아침에 우는 건 재수 없는 일이라고 들을 테니까요. 제사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옥분이 말씀하셨어요. 해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었어요. 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떡국을 퍼담아야 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42회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부엌에서 해숙은 냄비 뚜껑을 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42회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제사 후 아침 10시였습니다. 해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떡국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이리 와봐. 거실에서 옥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손을 닦으며 거실로 향했습니다. 옥분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그 옆에 큰형님 순이가 서 있었습니다. 순이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서류 뭉치였습니다. 해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뭐야? 옥분이 물으셨어요. 순이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어요. 해숙의 통장이었습니다. 재수 씨가 몰래 모아둔 거래요, 어머니. 순이가 말했어요. 5천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숙은 순이를 바라보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걸? 은행에 아는 사람 있어요. 알아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옥분이 통장 사본을 받아들었어요. 찬찬히 살펴보셨습니다. 5천만 원. 옥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집에서 42회를 먹고 자면서 몰래 이런 걸 모았어? 어머님, 그게. 설명은 됐어. 옥분이 손을 저었어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빼돌린 거잖아.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빼돌린 게 아니에요. 생활비 아껴서 조금씩 모은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말을 멈췄어요. 교사 생활했다는 말이 나올 뻔했습니다. 퇴직금도 있었다고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옥분이 눈을 가늘게 뜨셨어요. 옛날에 뭐? 아니에요. 그냥 아껴서 모은 거예요. 옥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껴서 모은 것도 이 집 돈이지. 당신 돈이 어디 있어? 순이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며느리 재산은 다 시댁 거예요. 해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분이 말씀하셨어요. 마침 잘 됐어. 내가 돈 쓸 때가 생겼거든. 해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코인 투자할 거야. 코인이요? 응. 옆집 방 여사 알지? 그 사람이 1,000만 원 넣어서 3,000만 원 됐대. 나도 할 거야.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코인은 위험해요. 돈 잃는 사람도 많다고. 위험은 무슨, 박 여사가 벌었는데.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가 안 돼? 그 돈은 제 노후 자금이에요. 노후 자금? 옥분이 비웃었습니다. 당신 노후는 우리 아들이 책임지지. 따로 돈 모아서 뭐해? 그래도 안 돼요. 못 드려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거절하는 게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해숙을 바라보았어요. 옥분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지금 나한테 안 된다고 한 거야? 네. 그 돈은 못 드려요. 옥분이 해숙에게 다가왔어요. 42회를 이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와서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돈이. 내 돈이 어디 있어. 옥분이 소리를 질렀어요.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상철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해숙이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도와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재수 씨가 5천만 원을 몰래 모았대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안 드린대요. 상철이 해숙을 바라보았습니다. 5천만 원? 어디서 났어? 생활비 아껴서 모은 거야. 생활비?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하면서 몰래 빼돌린 거잖아. 해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빼돌린 게 아니라. 됐어. 어머니 말씀대로 해. 상철이 끊었어요. 어머니가 투자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잘 되면 나중에 돌려줄게. 여보, 코인은 위험해. 위험은 당신이 판단할 일 아니야. 상철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어머니한테 당장 돈 드려. 해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2회를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완전히 남이었습니다. 싫어. 해숙이 말했어요. 뭐? 싫다고. 못 드린다고. 옥분과 상철, 순이가 해숙을 노려보았습니다. 해숙은 떨리는 손을 꼭 쥐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옥분이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해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옥분이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둔 냄비를 집어들었어요. 떡국 국물이 남아있는 냄비였습니다. 어머님, 그거. 옥분이 냄비를 바닥에 내던졌어요. 쾅!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해숙의 발등에 국물이 쏟아졌어요. 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등이 화끈거렸어요. 뜨거웠습니다. 해숙은 발을 들어 올렸어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돈 내놓아.
지금 당장. 옥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왔어요. 상철이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해숙의 가방을 낚아챘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상철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도장도 꺼냈어요. 신분증도, 신분증까지 빼앗았습니다. 돌려줘. 그거 내 거야. 해숙이 손을 뻗었어요. 상철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해숙이 닿지 않는 곳으로요. 당신 거, 이것도 내 돈으로 만든 거지. 상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은행 앱을 켰습니다. 지금 이체할 거야. 안 돼. 해숙이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상철이 해숙을 밀쳤습니다. 해숙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가만히 있어. 상철이 통장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해숙이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그때 옥분이 해숙의 팔을 잡았어요. 넌 가만히 있어. 어머님, 제발이요. 옥분이 해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짝! 해숙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정신 차려. 이 집에서 42회를 먹고 자면서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해숙은 뺨을 감싸쥐었어요. 화끈거렸습니다. 이체 비밀번호가 뭐야? 상철이 물었어요. 해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안 말해? 상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안 가르쳐 줄 거야. 절대로. 옥분이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반대쪽 뺨이었습니다. 짝! 해숙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어요. 비밀번호 말 안 하면 이 집에서 못 산다. 알아들어? 옥분이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가라고. 딸들까지 다 끊어버릴 거야. 해숙은 바닥에 쓰러진 채 옥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딸들까지 끊는다고요? 어머님, 닥쳐. 옥분이 소리쳤어요. 상철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찰칵. 비밀번호 말할 때까지 여기서 못 나간다. 상철이 돌아오며 말했어요. 해숙은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발등이 아팠어요. 대인 곳이 욱신거렸습니다. 무릎도 아팠어요. 아까 제사 때 다친 무릎이었습니다. 뺨도 화끈거렸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말해. 비밀번호. 상철이 다가왔어요.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 돈은 내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상철이 해숙의 멱살을 잡았어요. 여보, 아파. 아프면 비밀번호나 말해. 상철이 해숙을 흔들었습니다. 해숙의 목이 앞뒤로 흔들렸어요. 순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했습니다. 재수 씨, 그냥 말해요. 이렇게 버티면 뭐해요? 해숙은 눈물이 차올랐어요. 42해였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산 세월이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남편을 내조했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해숙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안 말할 거야. 절대로. 해숙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철이 해숙을 놓아줬어요. 해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 있어. 굶어.
상철이 등을 돌렸어요. 옥분도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순이도 따라갔어요. 해숙은 바닥에 혼자 남았습니다. 발등은 데었고 무릎은 아팠어요. 뺨은 부어올랐고 목은 쓰렸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2해였습니다. 이 집에서 참고 또 참으며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였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었어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았어요. 오전 11시였습니다. 딸들에게 연락해야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도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상철이 가져갔어요. 해숙은 바닥에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밝은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설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즐거운 명절이었어요. 하지만 해숙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어요. 스마트락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해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딸 넷이 동시에 들어섰어요. 소혜, 민희, 지희, 은희. 사위 넷도 함께였습니다. 소희가 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보고 달려갔어요. 엄마.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발등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어요. 민희와 지희, 은희도 엄마를 둘러쌌습니다. 누가 이런 거야? 옥분이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너희가 왜 여기 와? 소희가 옥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 어쩔 거야? 은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미 다 찍혔어요. 화면을 보였어요. 녹화 중이었습니다. 30분 전부터 찍고 있었어요. 냄비 던진 것도, 엄마 때린 것도 다요. 옥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증거예요. 가정폭력, 강요, 감금죄.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에 신고합니다. 상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소희야, 이건 가족 일이야. 가족 일이라고 폭력이 용서돼요? 사위 재훈이 앞으로 나섰어요. 장인어른, 저 검사입니다. 가정폭력, 강요, 감금은 모두 형법상 범죄예요. 상철이 멈칫했어요. 동욱이 해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의사예요. 상태 좀 볼게요. 뺨과 발등을 살폈어요. 타박상과 2도 화상. 진단서 발급 가능합니다. 지희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 집 42년간 가계부예요. 화면에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엄마 생활비로 할머니 적금 들었죠? 월 30만 원씩 10년간. 총 3,600만 원. 옥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횡령입니다. 은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할머니가 투자하려던 코인 사이트요. 사기예요. 금융감독원 사기 목록에 있어요. 옥분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준석이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 신고 접수 완료했습니다. 뭐? 상철이 소리쳤어요. 취소해. 불가능합니다. 현우가 서류를 꺼냈어요. 장모님 명의로 계좌 동결 신청했습니다. 승인됐어요. 상철이 은행 앱을 켰습니다. 이체 불가 화면이 떠 있었어요. 더 이상 장모님 돈 못 건드려요. 소희가 해숙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엄마 나가자.
딸들이 엄마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옥분이 소리쳤어요. 병원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와요. 해숙은 딸들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상철이 앞을 막았어요. 재훈과 동욱이 말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사람 다 덩치가 컸어요. 상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고 봐. 법원에서 뵙죠. 소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해숙은 딸들과 함께 문을 나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42회의 지옥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가 상처를 소독하고 있었습니다. 딸 넷이 침대 주변에 서 있었어요. 다행히 화상은 2도예요. 흉터는 안 남을 거예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뺨 타박상도 일주일이면 괜찮아질 겁니다. 진단서를 써줬어요. 소희가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미니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가 누군지 이제 말해줄게. 해숙은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나 변호사야. 대형 로펌 다녀. 소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 많이 다뤘어. 고소장은 이미 작성했어. 해숙의 눈이 커졌어요. 나는 정신과 전문이야. 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치매 검사 권유할 거야. 법정 능력 판단용으로. 나는 금융회사 부장이야. 지희가 말했어요. 42년간 이 집 돈 흐름 다 추적했어. 할머니가 횡령한 거 전부 증거 확보했어. 은희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나는 IT 기업 보안팀장이야. 집안 CCTV 다 해킹해서 지난 1년 영상 전부 다운받았어. 해숙은 말문이 막혔어요. 너희가? 응. 우리 전부 전문가야. 소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들도 마찬가지야. 재훈 오빠는 검사고 동욱 오빠는 외과 전문이야. 현우 오빠는 회계법인 대표고 지희가 이었어요. 준석 오빠는 사이버 수사대 출신이야. 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가 우리 키워준 거잖아. 미니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컸어. 이제 우리가 엄마 지킬 차례야. 차가 출발했습니다. 소희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내일 경찰서 가. 정식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민사로도 소송 걸 거야. 지희가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계산서가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42년 무급 가사노동 계산서야.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하루 14시간, 주 7일, 42년. 시간당 최저임금 적용하면 지희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렸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이야. 해숙은 숨이 막혔어요. 할머니한테 이 돈 청구할 거야. 법적으로 가능해. 할머니 아파트 가압류도 신청했어. 현우 오빠가 이미 처리했대. 은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방조제로 고소할 거야. 소희가 덧붙였어요. 임시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어. 승인 나면 할머니랑 아버지는 엄마한테 100m 이내로 못 와. 해숙은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너희가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 준비했어. 미니가 대답했습니다. 은희가 집 안녕상 보다가 연락했거든.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였어. 계획 세웠어. 증거 모으고 법적 절차 준비하고. 지희가 말했어요.
오늘 할머니가 폭력 쓸 거라는 것도 예상했어. 그래서 미리 녹화 시작한 거야. 은희가 휴대폰을 흔들었습니다. 해숙은 딸들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고맙긴. 당연한 거야. 소희가 백미러로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키워줬잖아.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 차례야. 차가 소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당분간 우리 집에 있어, 엄마. 소희가 말했습니다. 딸들이 엄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엄마, 이제 쉬어. 우리가 다 처리할게. 미니가 말했습니다. 해숙은 차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어요. 42회 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보살펴주는 게요. 딸들이 엄마를 감싸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 우리 최고야, 엄마. 해숙은 딸들의 품에서 처음으로 편하게 울었습니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법원 조정실이었어요. 한쪽에는 옥분과 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였어요. 반대편에는 해숙과 딸 넷, 그리고 소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어요. 피고인 옥분 씨, 상철 씨,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하셨습니까? 옥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소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가정폭력 증거입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냄비를 던지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둘째, 감금 증거입니다. 현관문을 잠그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셋째, 강요 증거입니다. 통장을 빼앗고 이체를 강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옥분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건 가족 간에. 가족이라고 폭력이 용서됩니까? 소희가 끊었어요. 형법상 명백한 범죄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가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입니다. 지희가 작성한 42년간 가계부였습니다. 피고인 옥분 씨는 며느리 생활비에서 월 30만 원씩 빼내 본인 적금에 넣었습니다. 화면에 통장 내역이 떠올랐어요. 10년간 총 3,600만 원입니다. 옥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소희가 두꺼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원고의 42년간 무급 가사노동 계산서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하루 평균 14시간 노동, 주 7일, 42년간. 시간당 최저임금 10,000원 적용 시 소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총 3억 8천만 원입니다. 3억? 상철이 소리쳤어요. 말도 안 돼. 그게 무슨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소희가 차갑게 말했어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피고인 옥분 씨 소유 아파트 시세는 2억입니다. 가압류 신청은 이미 승인됐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아? 그건 피고인이 알아서 하셔야죠. 소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피고인 측 합의 의사 있습니까? 옥분의 변호사가 속삭였어요. 뭔가 상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며느리한테 사과하겠습니다. 해숙을 바라보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해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는 받지 않겠어요. 뭐? 옥분이 놀라서 물었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사과 안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될 것 같아요? 해숙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합의 안 하겠어요. 법대로 하세요. 소희가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 결정이야. 해숙이 말했어요. 조정위원이 기록했습니다. 원고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옥분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상철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며 민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합의하면 빨리 끝나는데. 아니야. 법대로 해야 돼. 해숙이 말했어요. 42년 동안 참았어. 이번만큼은 제대로 하고 싶어. 지희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할게.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해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엄마, 은희가 불렀어요. 응? 자랑스러워. 해숙은 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석 달 후였습니다.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옥부는 가정폭력과 횡령으로 벌금 2천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철은 방조제로 벌금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해숙에게 3억 8천만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옥분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어요. 해숙은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42해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없었어요.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자유였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해숙은 옷장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교사 자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해숙은 자격증을 닦았습니다. 42년 전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25에 결혼하기 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는 꿈이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엄마, 노인 평생교육원에서 강사 모집한대. 엄마 한번 지원해봐. 해숙은 교사 자격증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하지. 엄마 원래 선생님이었잖아. 전화를 끊고 해숙은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어요. 해숙은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쳤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강생 한 분이 말했어요. 이 나이에 글을 배우게 될 줄 몰랐어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딸 넷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먹으러 왔어. 소희가 음식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너희 바쁠 텐데.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민희가 말했습니다. 딸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맛있어. 지희가 반찬을 덜어줬어요.
엄마, 요즘 어때? 일은 재밌어? 은희가 물었습니다. 응, 재밌어. 아이들 가르치던 때 생각나. 해숙이 대답했어요.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딸들이 웃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딸들의 직장 이야기, 사위들 이야기, 손주들 이야기. 웃음소리가 작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엄마, 소희가 불렀어요. 응, 행복해? 해숙은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행복해. 진심이었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해. 미니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행복해. 엄마가 행복하니까. 식사가 끝났습니다. 딸들이 설거지를 했어요. 엄마는 앉아 있어. 지희가 말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앉아 딸들을 바라보았어요. 부엌에서 딸들이 웃으며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딸 넷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없다고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딸들이 최고였어요. 딸들이 자신을 지켜줬습니다. 설거지가 끝났어요. 엄마, 우리 갈게. 소희가 말했습니다. 조심히 가. 딸들이 하나씩 엄마를 안아줬어요.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딸들이 나갔습니다. 해숙은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해숙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강의를 했다. 수강생들이 기뻐했다. 저녁에는 딸들이 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다. 나는 이제 나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해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62살이었어요. 늦은 나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자신의 인생이었으니까요. 창밖 별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